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질 먹을거리 구매를 위해 찾게 되는 마트. 주부들이 장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장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유통기한 얼마 남았는지. 유통기한 같은 걸 많이 봐요.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나면 그냥 버리죠. 아까워도 어떻게 지나면 다들 안 먹어요. 세균번식이 시작될 것 같아서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못 먹이겠더라고요. 유통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바로 버려지는 식품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하나요?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식품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유통기한을 많은 소비자들이 바로 변질되는 기한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은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지 변질기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그보다 더 긴 섭취해도 되는 기한을 뜻하는데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해 섭취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약 30%의 식품에 섭취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제시된 적절한 보관 방법에 따른다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간단하고 이보다 쉽게 따라할 수는 없다. 소비기한을 늘릴 수 있는 똑똑한 식품 보관법. 내 몸 내가 지킨다 해서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늦은 저녁 마트를 찾은 한 주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그녀는 일반 주부들과 다르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장을 본다고 합니다. 유통기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그 정도 남은 것만 이렇게 붙어있어 할인을 해요. 유통기한이 임박해 가격이 할인된 제품만 골라 담는 것이 그녀의 알뜰 장보기 노하우. 이렇게 장을 보면 약 20%에서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요. 무려 2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평소 알뜰하기로 유명한 김종숙 주부. 그녀의 냉장고엔 포장 상태 그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빨리 먹어야 될 것들인데 얘네들은 유통기간이 좀 하루 이틀 지난 것들이야. 이거는 27일까지잖아요. 네. 오늘이 29일이잖아요. 네. 27일까지니까 이틀 지났네요. 이틀 지난 거예요? 네. 산림 9단 주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이렇게나 한가득이라니. 적게는 이틀부터 많게는 한 달까지 유통기한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그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이제 이 모든 제품을 다 버리는가 싶었던 바로 그 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맛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좀 이상하세요? 맛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데 괜찮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보관 상태가 양호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가요? 세 전문가 모두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 제작진은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하기 전 직접 실험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유와 치즈, 두부, 이 세 제품은 과연 유통기한이 사흘 이상 지났음에도 섭취가 가능할까? 식품의 부패 정도를 일반 세균 검사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균이 검출이 된다면 아래 샘플과 같이 빨간색 콜로니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필름에서는 빨간색 콜로니를 형성하는 균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식품 모두 일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놀라운 결과는 또 있습니다. 5도씨 이하에 보관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본 결과 우유는 50일, 또 유음료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도 제품의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김종숙 주부가 괜찮았던 이유,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식품을 5도씨 온도에서 냉장 보관을 잘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만 잘하면 식품의 섭취 가능 날짜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그 제품이 오픈이 되고 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재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균이 더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런 증식했던 것들이 다시 또 그 제품에 또 닿을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봉을 하게 되면 오염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음식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식품들은 맛을 보지 않고 시각 또는 후각으로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많이 먹는 우유는 육안으로 부패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뜨려 보면 상한 우유가 더 물에서 잘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에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물속에서 퍼지는 정도에 따라 상한 우유와 상하지 않은 우유로 구분할 수 있다는데요. 자세히 보면 왼쪽의 상한 우유가 좀 더 넓게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상한 우유 속에서는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분해되게 되면서 표면 장력이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정에서 쉽게 상하는 달걀의 신선도 확인법입니다. 달걀을 소금물에 띄워보면 상한 달걀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라앉은 달걀은 신선한 달걀인 반면에 물 위로 둥둥 뜨는 달걀은 부패가 진행된 상한 달걀입니다. 껍질을 깨서 확인을 해보니 상한 달걀은 점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흐물흐물한데요. 신선한 달걀은 껍질을 깨보면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보세요. 이렇게 이쑤시개가 쓰러지거나 노른자가 터지면 상한 달걀이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